해당 영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권익 관련 법제도 분석 연구와 노무사와의 상담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혹은 원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에 관하여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들이 온다. 특히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오는 메시지 중 하나가 사립유치원 호봉 관련한 이야기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올해 우리 지역은 호봉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작년 호봉표대로 받는 건가요? 지역별로 사립유치원 호봉표가 다르던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사립유치원 호봉표를 따로 만드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저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호봉 인정을 안 해줍니다. 사립유치원 호봉표는 왜 만드는 건가요? 해당 질문들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다. 선생님들에게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유치원 교사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기본급 그리고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급은 호봉표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거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각종 수당은 교직수당, 담임수당, 인건비 보조, 추가근무수당, 장기 근속수당 등 지역별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한 편이다. 복잡한 것은 기본급이다. 유치원 교사의 기본급인 호봉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공식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 유치원 교사에게는 이 정도 급여를 줘야 합니다 라고 딱 명시한 국가호봉표가 있고, 이와는 별개로 지역별로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만든 사립호봉표가 존재한다. 우선 국가호봉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전문대를 졸업한 교사와 일반 4년제를 졸업한 교사, 그리고 4년제 사범대를 졸업한 교사들이 같은 원에 취업해서 국가호봉표에 근거한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전문대를 졸업한 교사는 7호봉의 급여를 받는다. 4년제 교사는 8호봉을, 사범대 4년제를 졸업한 교사는 9호봉의 급여를 받게 된다. 그리고 1년의 경력이 쌓일 때마다 1호봉씩 올라가게 된다. 이와 같은 급여를 국가가 법으로 정해준 호봉, 즉 국가호봉이라고 한다. 매년 1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인상된 국가호봉표가 나오게 되고, 유치원 교사들은 국가호봉표에 맞춰서 급여를 받게 된다. 하지만 많은 유치원 교사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못 받고 있는데? 모든 유치원 교사들이 국가호봉표에 맞춰 급여를 받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국가호봉표가 아닌 사립호봉표에 맞춰서 급여를 받는 유치원 교사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들이 급여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 사립호봉표의 모호성 때문인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국가호봉 대신 사립호봉표를 따로 만들어 교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유는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적용되는 법이 공립유치원 교사와는 다르기 때문인데,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권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헌법,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공립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권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헌법,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이 법들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법을 제일 먼저 따른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없는 내용이 있다면 그 다음인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권주의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없는 내용이 또 있다면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유치원 교사의 급여에 대한 법은 어디 나와 있을까? 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 급여 규정이 나와 있다. 이 법 안에 앞서 말했던 교육부에서 만든 호봉표가 존재한다. 때문에 공립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호봉표에 맞춰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 제일 먼저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에는 급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 때문에 더 위에 있는 법들을 봐야 하는데,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에는 급여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사는 최저임금을 주어도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원리를 생각해보면 교사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올해 우리 지역은 호봉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작년 호봉표대로 받는 건가요? 지역 사립호봉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때문에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호봉표를 만들지 않았다면 작년 기준으로 받아도 무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사립유치원 호봉표가 다르던데 이것은 괜찮은 건가요? 사립유치원 호봉표는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달라도 혹은 호봉표를 만들지 않아도 최저임금만 지킨다면 사실 문제는 되지 않는다. 사립유치원 호봉표를 따로 만드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임금 담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지킨다면 중대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호봉 인정을 안 해준다. 최저임금을 지킨다면 이 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4년제 대학을 나온 호봉을 인정해준다는 규정이 나와 있다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만 지킨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가호봉을 줄 의무가 없는 사립유치원임에도 국가호봉을 주는 원장님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 원장님들은 왜 교사들에게 국가호봉의 급여를 주는 걸까? 기본적으로 좋은 급여와 복지가 있는 곳에는 좋은 교사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주변 원보다 좋은 교사들을 모을 수가 있고 좋은 교사가 많을수록 아이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학부모에게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의 중요성을 아는 원장님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호봉을 지급하는 것일 것이다. 또 좋은 의도에서 교사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는 원장님일 수도 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다. 사립유치원은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만 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사립호봉표라는 것을 만드는 것일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의 주관적인 해석을 섞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책과 법률을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A라는 지역에 10개의 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국가호봉을 지급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A1에서는 국가호봉을 주고 B1에서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준다.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국가호봉을 주는 A1은 교사들 사이에서 좋은 원이라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좋은 교사들이 많이 몰리게 된다. 좋은 교사가 있으면 학부모들은 좋은 교사들을 따라가게 된다. B1도 좋은 교사들을 통해 좋은 교육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B1도 국가호봉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 교사들은 A1과 B1에 나눠서 입사하게 될 것이고 직무 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B1의 원장님에게 인건비는 큰 부담이 된다. 최저임금만 줘도 교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데 많은 돈을 주고 교사를 고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립호봉표라는 것을 만들어 주변에 있는 원에 나눠주고 약속을 하자고 한다. 우리 지역은 이제 사립호봉표에 맞춰서 급여를 줍시다. 나머지 원장들도 국가호봉을 주기 부담스러웠는데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원이 국가호봉 대신 적은 급여인 사립호봉표에 맞춘 급여를 준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쉽게 사립호봉표에 맞춘 급여를 주기로 합의한다. 문제는 국가호봉을 주면서 좋은 교사들을 채용해왔던 A1이다.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원이 사립호봉표에 맞춰서 급여를 주는데 혼자서 국가호봉표에 맞춰 급여를 주기는 부담이 됐다.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원은 국가호봉표에 맞춰서 급여를 줄 거예요 라고 말하며 국가호봉표를 고수할 수 있겠지만 점점 원장님들 사이에서 고립될 것이고 정보를 나눠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호봉을 주던 A1 역시 국가호봉을 포기하고 사립호봉을 주게 된다. 서울처럼 유치원 수 자체가 많은 곳은 다양한 원이 존재할 수 있다. 유치원 수가 많지 않고 한 달이 건너면 모두 할 수 있는 지방의 유치원들에게 이런 사립호봉표의 존재는 따르지 않으면 도태되는 하나의 룰로서 작용할 수 있다. 해당 예측이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호봉표의 존재는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틀림없다. 최근 만나본 어떤 사립유치원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요즘에는 예전같이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없어. 좋은 교사들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 교사는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이다. 큰 보람이 있지만 노동 강도가 높은 직업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교사들은 자신의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큰 책임을 지기도 해야 한다. 교사는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고 노동 강도는 높고 또 자신의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기도 해야 하는데 편의점과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교사들은 계속해서 유치원에 남아 있어야 할까? 좋은 자리에 좋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 점점 좋은 교사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좋은 교사들을 유치원에 많이 고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혹 부족한 설명이 있거나 사립유치원 호봉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모아서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